자, 저희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진도라서요. 어려운 내용은 안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 가장 처음 공부할 때 배우는 품사랑 문장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자료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프린트하신 다음에 수업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제목에 보시면 품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품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영어 단어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그걸 이제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걸 품사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번에 품사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소제목으로 명사라고 나왔죠. 자, 명사라고 하는 건 우리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걸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김인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제 이름이잖아요. 사람의 이름이니까 하나의 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나연쌤도 하나의 이름이니까 명사고요. 그 다음에 뭐 아빠, 엄마, 아기들 요것도 당연히 다 명사인 거고, 그 옆에 보시면 뭐 YB, 집들 이런 것들도 다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름을 나타내주는 건 명사.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보시면 우리 대명사 밑줄 쳐볼게요. 대명사라고 하는 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명사를 대신해주는 단어를 바로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이렇게 김인수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인 명사라고 했죠. 이때 김인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영어로 나눌 I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뭐 대명사 할 때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나연쌤은 이제 제 입장에서 상대방이 너잖아요. 너를 나타내줄 때는 이렇게 you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반대로 이제 나랑 너를 제외한 걸 이제 3인칭 뭐 그녀라고 하는 건데, 자, 데디는 남자니까 우리 그라고 할 때는 he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엄마, 마민이 여자니까요. 그녀, she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자, 이번엔 babies, s를 붙이면 여러 명이나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니까 이때는 우리 영어로 they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사물을 나타내줄 때는 그것이라고 하죠. YB의 사물이니까 그것, it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집도 사물이니까 it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자, 마지막에 집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왔죠. 여러 개를 나타내줄 때는 사물도 이렇게 they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they는 그럼 사람, 사물을 다 나타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명사 할 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됐죠? 이게 바로 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3번에 보시면 동사라고 나왔어요. 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 동작을 나타내주는 영어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살다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중에서는 live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단어를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동작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자, 하다라는 동작을 나타내주는 건 영어 단어로 do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랑하다, 좋아하다라고 할 때 우리 love이라는 단어 사용하죠. 얘도 동사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명어한 상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상태를 설명해주는 동사를 비동사라고 해요. 자, 요거 별표. 얘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비동사는 뭐뭐한 상태이다. 예문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이렇게 데디베어, 아빠 곰이 엄마 곰을 좋아합니다. 자, 빈칸에는 좋아하다라는 행위, 동작을 쓰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다 바로 love이라는 동사인 거죠.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렇게 데디베어라는 건 한 명 혹은 한 개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동사 s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직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요. 동작을 나타내주는 게 동사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형용사라고 나와 있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우리 부사라고 나왔죠. 자, 요 두 개는 같이 볼게요. 자, 두 개 연결하시고, 형용사랑 부사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위에다가 수식어라고 적어놓을게요. 수식어. 자, 우리 한국말로 수식어는 꾸며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냐면, 자, 옆에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다. 밑줄 쳐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준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예문에 bear라고 하는 곰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얘가 하나의 명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름이니까. 자, 그럼 그 앞에 빈칸이 나와 있죠. 이럴 때는
당연히 이 빈칸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다는 얘기라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형용사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해석상 뚱뚱한 곰이라고 나왔잖아요. 우리 뚱뚱한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fat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fat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주면 이렇게 bear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빠곰이라고 나왔죠. 자, 이것도 당연히 명사인 거예요. 자, 그 뒤에 i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밑에다가 B라고 적어볼게요. 요 B라는 단어를 변형시켜준 게 바로 is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비동사 B라는 단어는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라고 했었죠. 뭐뭐한 상태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is라는 동사, 비동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뒤에 빈칸이 나왔죠. 자, 우리 방금 전에 is라고 하는 건 뭐뭐한 상태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겠다는 얘기인 건데 그 위에 보시면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명사지만 자, 바로 밑에 명사의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건 역시 형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동사가 등장했을 때는 이 뒤에 반드시 이렇게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형용사를 사용해 줘야 돼요. 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요거 별표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아빠 곰의 뚱뚱한 상태를 나타내줘야 하니까요. fat이라는 형용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해석은 아빠 곰은 뚱뚱한 상태입니다. 뚱뚱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꾸며주거나 상태를 설명해 줄 때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로 부사 볼게요. 자, 부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단어다 밑줄. 자, 방금 전에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였잖아요. 이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주는 건데 자, 여기서 다른 품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시험에서는 적어주세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동일한 요 부사를 꾸며주는 건 바로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다. 자, 무슨 얘기인지 밑에 있는 예문 하나만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아기곰이란 단어가 나왔죠. 얘가 바로 우리 명사였어요. 자, 뒤에 is라는 단어는 be라고 하는 동사였죠. 우리 방금 전에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빈칸에 형용사를 쓰려고 봤더니 그 뒤에 우리 Q2는 귀여운이란 단어죠. 얘가 바로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이미 등장을 했으니까 형용사를 또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때 빈칸은 이제 형용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빈칸에 사용되어야 될 단어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옆에 있는 해석에서는 너무 귀여워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무라는 표현은 보통 영어로 so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운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우리 수식어 형용사, 부사 맞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해주고 부사는 명사 뺀 나머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꾸며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번의 전치사 밑줄, 7번의 접속사 밑줄. 자, 이렇게 두 개도 같이 연결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위에다가 연결어라고 적어둘게요. 자, 전치사랑 접속사 같은 경우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문장에 뭘 연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치사 먼저. 자, 전치사는 명사를 문장에 연결하는 단어다. 밑줄 칠게요. 자, 명사를 연결해준다라고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 있는 예문. 자, 지금 여기서 세 마리의 곰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걸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그 다음에 리본을 살다라는 동사였죠. 자, 그러면 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런 걸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마리의 곰이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자, 이렇게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집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럼 이 빈칸이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문장에다가 이 명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전치사라는 얘기예요. 문장에다가 명사를 연결해 준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당연히 세 마리의 곰은 한 집 안에 살고 있겠죠. 뭐뭐 아닌 인이라는 전치사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 집 안에 살고 있어요. 됐죠? 명사를 연결한다. 자, 그럼 반대로 접속사 볼게요. 자, 접속사 같은 경우는 우리 단어구 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것만 기억할게요. 절을 문장에 연결하는 단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쉽게 얘기해서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무슨 얘기인지 밑에 보시면, 자, 아빠봄이라는 단어가 지금 문장 맨 앞에 등장을 했어요. 자, 문장 맨 앞에 단어 우리 주어라고 했고요. is가 바로 비동사, 동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at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줬네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빈칸 뒤에 보시면 엄마 봄이라는 주어가 또 나오고 is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slim이라는 형용사 써줬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두 개잖아요. 한 문장에는 절대 이렇게 주어 동사 못 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에서는 아빠 봄은 뚱뚱한 상태인데 엄마 봄은 날씬하대요. 그럼 여기서 반대되니까 그러나 but이라는 접속사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아빠 봄은 뚱뚱합니다. 그러나 엄마 봄은 날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 품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지금 이 영어 단어는 이렇게 7가지의 역할로 구별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자, 옆에 두 번째 볼게요. 자, 품사 구별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봤을 때 그럼 이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품사를 구별하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자, 1번에 보시면 명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month라고 나왔죠. 자, 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명사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이렇게 month로 끝나는 것들은 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manage month로 끝나고 있죠. 얘는 명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은 경영 혹은 관리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명사형 꼬리를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지 이제 영어 단어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밑줄 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 month 바로 밑에 shall이나 john으로 끝나는 영어 단어도 다 명사고요. 그 다음 다 변형이죠. 다 명사예요. 그 다음 ty로 끝나는 것도 명사.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th 이것도 명사예요.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이어서 anc나 enc로 끝나는 거 명사. 그리고 밑에 this, 그리고 밑에 er, or로 끝나는 것들도 다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있었던 요 er, or만 조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customer이라고 나왔죠. 이하로 끝나니까 명사예요. 해석은 고객. 그 다음 employee, 이것도 명사예요. employee는 직원이라는 영어 단어고요. 그 다음 supervisor라면 얘는 감독관이라는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ER, 다 명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의미가 다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우리 보통 영어 단어를 봤을 때 ER, OR로 끝나는 것들은 적어주세요. 대부분 다 사람 명사예요. 사람 명사. 사람을 나타내주는 명사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옆에 제가 영어 단어 예시로 다 써놨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동사 꼬리 확인해 봅시다. 자, 동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표에 보시면 find 혹은 en 그리고 at 그리고
명사라고 하는 건 우리 동작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위에서 슈퍼바이저 하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감독관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자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슈퍼바이즈 ISE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ISE로 끝나는 건 동사니까 뭐뭐 하다, 감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끝에를 보시고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별을 하셔서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 형용사 볼게요. 자, 형용사는 조금 있어요. 자, 체크. 자, able, ive로 끝내는 건 형용사고요. 그 다음 밑에 ous나 iv, 그 다음 am, 그 다음 밑에 보시면 full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 그 다음 뭐 ant, ent 이렇게 끝나는 것들도 다 형용사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옆에 있는 단어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부사 볼게요. 자, 부사는 굉장히 쉬워요. 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에러인 밑줄, 에러로 끝나는 건 다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completely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러로 끝나는 부사다. 해석은 완전히라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형용사표로 다시 올라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단어 4개만 체크할게요. 자, 밑줄 timely, costly, orderly, friendly.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LY로 끝나고 있죠. 우리 방금 전에 LY로 끝나는 단어는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부사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건데요. 우리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명사에 ly를 붙여준 형태의 단어들도 있고요. 아니면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준 형태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명사 뒤에 ly를 붙이게 되면 앞으로는 이 명사를 형용사로 사용하겠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준 게 바로 이제 부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 단어를 봤을 때 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99%의 영어 단어는 다 부사예요. 몇 가지만 형용사로 쓰이는데, 토익에서는 위에 나와 있듯이 요 4가지 있죠. 요 4가지만 출제되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요 4가지만 예외적인 형용사고 나머지 LY는 다 부사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의미까지 같이 보시면 우리 timely 하게 되면 타임이 시간이잖아요. 시기적절한이라는 의미고요. 코스는 비용이니까 코스는 비싼이라고 해석하시는 거고, 오더는 질서예요. 그래서 정돈된, 질서정연한 이런 의미인 거고, friend는 친구니까요. friendly, 친근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timely, costly, orderly, friendly는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품사 정리해드렸어요.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우리 practice 해보시면 제가 오늘 배운 품사를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조금 많이 넣어놨는데요. 한 문제만 같이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 볼 거냐면 우리 1번 있죠? 1번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막 나와 있어요. 옆에 보시면 품사랑 의미를 적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품사는 배웠으니까 제가 10초 정도 드릴게요. 단어의 품사 옆에다가 한번 바로 적어보세요. 적어보셨죠? 같이 볼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영어 단어의 품사를 판단할 때는 단어의 끝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자, A번 보시면 끝에 ORY 밑줄. 자, 우리 영어 단어 끝에 ORY로 끝나는 건 보통 다 형용사예요. 자, 그래서 형용사는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니까 celebratory 하게 되면 얘는 축하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자, 그럼 B번 볼게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celebrate, 자, AT 밑줄, AT로 끝나는 건
자, 그래서 동사는 뭐뭐 하다,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celebrate는 축하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C. 자, C번 같은 경우는 celebration이라고 나왔잖아요. 션으로 끝나는 건 명사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축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D번. 자, 이것도 celebrate, 자, AT 밑줄 치시면 되는데 이 뒤에 지금 S를 붙여줬죠. 자, 형태를 변형해주기 위해서 쓴 건데요. 어쨌든 AT로 끝내는 건 동사잖아요. S를 붙이더라도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은 나중에 배울 거고. 자, 그럼 당연히 의미도 똑같겠죠. 축하하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품사와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한번 복습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돼요. 해설도 다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 보시고 채점까지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품사는 이렇게까지 보시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 설명하기 전에 우리 문장을 만들 때는, 자, 1번에 문장 성분 밑줄 쳐볼게요.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영어 문장을 만들 때는 보통 이렇게 밑에 보이듯이 5가지의 성분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자,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장의 주체라고 나왔죠. 이걸 바로 우리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걸 주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에 보시면 아빠 곰이 엄마 곰을 좋아합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자, 데디베어 밑줄, 얘가 이 문장의 주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주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2번에 보시면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준다라고 나왔죠. 자, 이걸 바로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에서는 아빠 곰이 좋아합니다, 엄마 곰을, 여기서 행위는 좋아하다잖아요. loves 밑줄 치시면 되겠죠. 이거 바로 동사.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3번에 보시면 동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옆에 3번에 목적어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밑에 있는 예문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아빠 곰이 좋아합니다, 엄마 곰을. 자, 그럼 좋아하는 love의 대상이라는 건 엄마 곰을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마미 베어 밑줄, 얘가 바로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의 대상. 그래서 보통 이제 동사 뒤에 등장을 하고요. 해석하실 때 목적어는 이렇게 을르를 붙여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엄마 곰을이라고 해석하죠. 이렇게 바로 목적어. 자, 나온 김에 뭐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보통 이제 주어 자리에는 우리 은는이가를 붙여주죠. 은는이가. 나는, 너는, 이런 식으로 주어 뒤에는 은는이가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확인했고요. 자, 네 번째. 4번에 보시면 주어랑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라고 나왔죠. 자, 이걸 이제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밑에 있는 예문 볼게요. 데디베어, 아기 곰이 주어고 이지가 동사죠. 자, 우리가 이지는 비동사, 뭐뭐한 상태이다,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기 곰이 귀여운 상태입니다라고 하는 건, 자, 우리 여기서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는 바로 큐 밑줄, 얘가 지금 보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 주는 걸 보어, 귀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볼 건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한대요. 자, 우리 이렇게 수식하는 말 밑줄 치시고요. 이걸 수식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어. 자, 여기까 전에 수식어 배웠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장이네요. 아기 곰이 귀여운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큐트라는 형용사 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큐트 앞에 있는 so 밑줄 쳐볼게요. 여기서 so라는 단어는 너무 귀여워, 의미를 추가해 주려고 쓴 단어잖아요. 얘가 바로 큐트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o가 바로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방금 전에 비해서 is cute라고 써도 맞는 문장이었는데, 밑에 보시면 is so cute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써도 맞는데, 자, 여기서 우리 so라는 단어는 괄호 쳐볼게요. 자, 수식어라고 하는 건 의미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문장 성분은 총 5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필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수식어 같은 경우는 불필수 성분이에요. 한마디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영어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총 5가지의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배웠던 품사랑 지금 배운 문장 성분을 조금 결합을 시켜볼 건데,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에 보시면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나왔죠.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리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리. 문장 내에서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품사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영어 단어라고 했죠. 단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 자리에 어떤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자리와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우리 아까 전에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주어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 주어 자리에 어떤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방금 전에 위에 보시면 주어 자리에 데디베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아빠곰이라고 하는 건 명사죠. 자, 우리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어 자리는 명사. 자, 됐죠? 그럼 두 번째, 우리 아까 동사 자리에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셔서 동사 자리에 우리 love라고 하는 것도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자리랑 단어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는 동사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목적어 있었죠.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엄마곰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엄마곰도 명사예요. 그럼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목적어 자리도 명사. 자,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로 우리 보어 있었어요. 자, 보어라고 하는 건 우리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다라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일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 우리 큐트, 귀여운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죠. 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형용사. 자, 물론 이 자리에 명사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문법적으로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기는 하는데, 시험에서는 형용사가 훨씬 더 많이 출제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쓴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식어. 자, 우리 아까 전에 수식어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수식어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건 우리 아까 전에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 그 다음 명사 뺀 나머지를 꾸며주는 건 부사였죠. 그래서 수식어 자리에는 형용사랑 부사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식어와 관련해서는 이 부사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마다 어떤 품사,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만드는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문장 구조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문장 구조라고 하는 건 우리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나왔죠. 자, 요 옆에다가 우리 형식이라고 적어놓을게요. 문장을 만드는 방식을 다른 말로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에 보시면 지금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와 있죠. 영어 문장은 총 5가지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자, 1형식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2형식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등장하는 주어, 그 다음 동사. 자, 주어 동사만으로 구성이 되는 걸 바로 1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는 반드시 등장을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형식부터는 요 기본적인 성분인 주어 동사에 이제 다른 품사가 추가가 되는 건데, 자,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그리고 동사 뒤에 보어가 등장하는 걸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어. 자, 3형식도 맞춰볼게요. 3형식 같은 경우도 주어 동사 등장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걸 3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그 다음 4형식 같은 경우는 자, 나중에 배울 건데 밑에다가 일단 주다라고 적어놓을게요. 주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동사 자리에 보통 주다라는 의미가 등장을 하고요. 그럼 우리 뭔가 물건을 줄 때 누구한테 뭘 줬는지를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적어 1개, 그 다음에 목적어 2개. 자, 총 목적어 2개가 나오는 걸 4형식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방금 전에 누구한테 뭘 줬는지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 무조건 사람을 쓰셔야 되고,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는 무조건 사물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람, 사물, 어순으로 나와 있는 게 4형식 문장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에게 이 사물을 주다. 그래서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4형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형식 정리해 볼 건데, 5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그리고 보어, 이렇게 목적어랑 보어가 나란히 나오는 걸 바로 5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됐죠? 자,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구조 설명해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내용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 옆에 보시면 이어서 품사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 1형식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품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 아까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명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 동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동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명사랑 동사랑만 구성되어 있으면 얘는 1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2형식 볼까요? 자,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보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주어 자리에 명사, 동사 자리에는 동사, 자, 그 다음 보어 자리에는 우리 아까 전에 형용사 또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명사도 나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형용사였죠. 보어 자리에는 보통 형용사가 등장한다.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어순이면 얘는 2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3형식 볼까요? 자, 3형식 같은 경우도 주어 자리 명사, 동사 자리에 동사, 자,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어순이면 얘는 3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자, 4형식 볼게요. 자, 그럼 4형식도 주어 자리 명사, 동사 자리에 동사 쓰시면 되는데, 자, 얘는 목적어 2개죠. 그 얘기는 나란히 명사 2개가 등장하는 게 바로 4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 2개 기억하시고, 자, 그럼 마지막 5형식 볼게요. 자, 주어 자리 명사, 동사 자리 동사. 자, 그 다음 이제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시면 되고, 자, 얘는 그 뒤에 또 보어가 등장하죠. 우리 방금 전에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형용사랑 명사였죠. 그럼 이 명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 명사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어순이면 5형식 문장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형식부터 5형식이 어떻게 구조가 완성이 되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문장 구조를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자, 지금
문장 구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문장에서 요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 구조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문장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봤을 때 몇 형식 동사인지 판단할 줄 아셔야 이 동사 뒤에 어떤 문장 성분이 나오는지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2-2번에 형식별 동사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 별표 2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됐죠? 자, 요것만 알아도 문제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 그럼 토익에서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일용식 동사 먼저 적고 나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랑 똑같이 필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적읍시다. 자, 일용식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단어가 출제가 되냐면, 자, work 일하다, 그 다음 speak 말하다, talk 말하다라는 표현이죠. work, speak, talk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자, 두 번째로 우리 이동하는 단어들이 좀 예를 들어서 뭐 가다라든지 come, 오다라든지 arrive, 도착하다, 그 다음 depart, 출발하다, 혹은 뭐 move, 이동하다, 이런 이동하는 동사들도 다 일형식 동사예요.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 증가하다, 감소하다, 오르고 내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rise, 오르다, increase, 증가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반대로 감소하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drop이라든지 fall이라든지 혹은 decrease,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감소하다는 표현이니까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오르다, 내리다 다 일형식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work, speak, talk 일형식, go, come, alive, depart, move 이동하는 거 일형식, 그다음 rise, fall 오르고 내리는 거 일형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형식 동사 정리할 건데, 자, 이형식은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을게요. be, become, remain.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be, become, remain. 자, 얘는 해석까지 적어놓읍시다. 자, 비동사는 우리 아까 전에 뭐뭐한 상태이다였잖아요. 뭐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become이라고 하는 건 우리 되다라는 표현이죠. 되다. 그 다음 remain도 뭐뭐한 상태이다. 얘도 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be, become, remain. 자, 이렇게 세 개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be, become, remain이 등장을 하고요. 이 be 뒤에 빈칸이 나왔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형식 동사잖아요. 자, 우리 이형식 동사 뒤에 뭘 쓸래라고 물어보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 위에서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보어를 사용하는 얘기인데, 우리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영어 단어는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시험지에 be, become, remain이 나왔을 때는 이 뒤에 형용사 혹은 명사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는 바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be, become, remain이 나왔을 때는 형용사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형식 동사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위에 work라는 단어는 일형식 동사였잖아요. 자, 요 일형식 동사들 뒤에 빈칸이 나왔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일형식 동사 뒤에 빈칸이 나왔을 때는 어떤 영어 단어를 쓰시는 거냐면, 자, 우리 방금 전에 위에서 일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났죠. 명사랑 동사가 나오고 뒤에 더 이상 뭔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문장에 필요 없는 적어두세요. 부사를 쓰는 거예요. 자, 몇표 일형식 동사 뒤에는 부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가 1형식 동사인지 2형식 동사인지 판단을 하셔서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건 이따가 뒤에서 문제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2형식 맞고요. 자, 그다음 3형식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밑줄 대부분의 동사는 3형식 동사다라고 나왔죠. 자, 이거 볼게요. 자, 3형식 동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거의 다 3형식 동사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은 1, 2형식, 4, 5형식을 암기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외우지 않은 건 다 3형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지 않은 동사가 나온 3형식이 나왔을 때는 자, 3형식은 위에서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쓴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외우지 않은 동사 뒤에는 이렇게 빈칸이 나왔을 때 당연히 명사를 사용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외우지 않은 단어는 명사 한 개.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4형식 동사 정리해 볼 건데 자, 우리 아까 4형식 동사는 다 주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주다. 자, 어떤 단어가 출제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저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기부가 대표적인 주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다음 grant. 자, grant 한국말로 하면 수여하다라는 의미인데 수여하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다라고 암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offer. offer도 제공해주다, 주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send. send는 보내주다죠. 주다. send도 4형식. 그 다음 show. show는 보여주다죠. 얘도 4형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teach. 가르쳐주다. 이것도 주다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이렇게 6개지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give, grant, offer, send, show, teach.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4형식은 어떻게 문장 구조가 구성이 됐었냐면 주다라는 동사 뒤에 사람, 사물, 목적어 2개 나왔죠? 명사 2개. 그래서 이렇게 give, grant, offer, send, show, teach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란히 2개가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사 2개. 대신에 무조건 첫 번째는 사람 명사, 두 번째는 사물 명사였죠. 이 사람에게 이 사물을 주다. 명사 2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형식 동사 정리해 볼 건데요. 자, 5형식 동사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을게요. 자, 첫 번째로 keep, find, consider, 마지막 make. 이렇게 4가지. keep, find, consider, make. 자, 의미 먼저 정리하면 keep은 유지하다죠. 자, find 찾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5형식일 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5형식일 때 생각하다예요. find 생각하다 이거 주의하시고 consider 보류하다, make 만들다. 됐죠? 자, 그러면 5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장 구조가 목적어 보어, 그래서 명사가 등장하라고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요 5형식 동사 뒤에도 목적어인 명사 등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에는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등장할 수 있고 얘도 시험에서는 형용사가 출제된다. 됐죠? 그래서 명사, 형용사 나란히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영어 단어를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뭐 나머지 단어들은 뭐 관련성이 그래도 있어서 금방 외울 수 있는데 5형식이 생각보다 안 외워져요. 자,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우리 KFC 알죠? KFC, keep, find, consider, make.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외우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keep, find, consider, make.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어떻게 영어 문장에서 쓰이는지 예문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unemployment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fail 밑줄 얘가 동사죠. 자, 우리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fail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fall 있죠. 떨어지다. fa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우리 아까 전에 위에서 fall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일형식 동사에서 배웠잖아요. 얘는 일형식 동사. 자, 그 얘기는 문장이 주어 동사로만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fail에서 문장이 끝난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샤프리는 바로 얘가 바로 문장에 필요 없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구성된다. 얘는 문장에 필요 없는 부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price가 주어고요. 그 뒤에 I'll 밑줄 쳐볼게요. 얘가 동사인데 I'll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비동사예요. 비동사를 변형시켜 준 거고요. become, remain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자, 이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 뒤에 reasonable이라는 단어가 보어고요. 우리 아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를 쓴다라고 했는데 able로 끝나는 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이렇게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준 알맞은 이형식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장은 여기서 끝났네요. 자, 그래서 해석할 건데 우리 reasonable은 무슨 의미냐면 자, 이거 사전에 찾으면 합리적인이라고 등장할 텐데 그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토익에서는 저렴한이라고 암기해 주시면 돼요. 저렴한. reasonable, 저렴한.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존스 씨가 주어고요. 자, deserved가 동사네요. 밑줄. 자, 그럼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까 위에서 deserve라는 단어 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건 다 3형식 동사다. 이렇게 설명하기 되었죠. 자, 그래서 3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호텔룸이라는 목적어 명사 나왔으니까 문장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서 문장 끝났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단어가 더 나와 있죠. 자, 뒤에 보시면 in이라는 단어는 우리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였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advance라는 명사를 써준 거죠. 아까 전에 전치사는 문장의 명사를 연결시켜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문장이 끝났는데 이렇게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도 되나요? 자,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문장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 자체를 다 하나의 부사 취급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발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예요. 한마디로 문장에 필요 없는 성분이니까 in advance는 괄호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은 호텔룸에서 끝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의미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해석하면 우리 앞에 있는 reserve란 단어는 예약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약하다. 그리고 뒤에 in advance는 관용 표현으로 미리라는 표현이에요. 미리. 뭐 사전에라고 하죠. 그래서 존스 씨는 예약했습니다. 그의 호텔룸을 미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 매장이 제공할 거래요. 자, will give 밑줄 치시고요. 자, 우리 기부는 주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4형식 동사였죠. 자, 4형식 동사는 목적어 2개. 그래서 customer이라는 목적어 1개. 그 다음에 discount라는 목적어 2개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앞에 사람 목적어 나왔고요. 뒤에는 할인, 사물 목적어 나온 거죠. 사람, 사물, 어순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고객들에게 할인을 제공할 거예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목적 2개. 자, 마지막 yes가 주어고요.
found 밑줄. 자, 여기서 found란 단어가 동사인데 found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find 있죠. find를 과거로 변형시켜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find는 오형식 동사라고 했으니까요. 뒤에 보시면 우리의 호텔이 목적어, 컴포터블이 보어. 여기서 문장은 끝난 건데 우리 보어 자리니까 A글로 끝나는 형용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그럼 해석할 건데요. 여기서 found는 우리 찾다 아니었어요. 생각하다였죠. 생각하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게스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호텔이 안락하다고 편안하다고.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컴포터블한 주체는 누구냐면, 자, 우리 보어라고 하는 건 보충 설명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위로 올라가셔서, 자, 보어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2형식 문장이랑 5형식 문장에서 보어가 등장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보어는 보충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이 형식의 보어는 당연히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에서도 두 번째 문장에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5형식 같은 경우는 자, 이 보어가 주어를 설명하는 건가요? 목적어를 설명하는 건가요? 판단하셔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는 목적어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형식은 주격보어, 5형식은 목적격보어라고 부르는데 그건 물론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해 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으로 돌아가시면, 자, 그럼 여기서 컴포터블, 편안하고 안락한 건 게스트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우리의 호텔을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의 호텔이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예문도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 조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프랙티스 볼게요. 자, 프랙티스 보시면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1번 price가 주어져. 그 뒤에 ris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동사 뒤에 뭘 쓰나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뒤에 목적어를 쓸지 보어를 쓸지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rise 밑줄, 얘가 힌트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rise는 증가하다였는데 우리 아까 전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다 1형식 동사였죠. 문장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이상 필요한 성분 없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우리 문장에 필요 없는 바로 부사 쓰시는 거예요. 자, 부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ly로 끝나는 걸 부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B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처음엔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됐죠? 그래서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약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자, 읽어보셨죠? 볼게요. 자, 팩토리 공장이 주어예요. remain이 동사. 자, 그럼 동사 뒤에 뭘 쓰네라고 하는 건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우리 아까 전에 remain은 become, remain 대표적인 2형식 동사였어요. 자, 2형식 동사 뒤에 등장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보어였죠.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는 형용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한데요. 자, 시험에서는 형용사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보기에 보시면 A번 오퍼레이션 하면 명사고요. 오퍼레이션을 AL로 끝나는 게 형용사예요. 그럼 당연히 정답은 여기 B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remained 뭐만 상태이다였잖아요. 그 공장이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확인해봤고요. 자, 이어서 자,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11번, 12번, 13번 이렇게 3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풀어보세요.
서밋이 동사인데, 자, 서밋 밑줄. 자, 우리 서밋은 제출하다라는 동사인데 이런 단어 배운 적 없잖아요. 삼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주어 삼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바로 명사였으니까 보기 중에서 recommend는 추천하다라는 동사고요. recommendation 이게 명사죠. 그래서 정답은 B 선택해 주시는 거고, recommendation은 추천서예요. 추천서. 그래서 우리는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12번 보시면 그가 주어고요. he가 주어. 자, always가 항상이라는 부사예요. 이렇게 마음에 드시고, make가 동사네요. 밑줄. make가 동사. 자, 그럼 make라고 하는 건 우리 대표적인 O형식 동사였어요. 우리 K 비슷하죠? keep, find, consider, make. 자, O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미라는 목적어 나왔으니까 빈칸이 보어 자리인 거죠. 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를 쓴다라고 했는데, 자, A번에 happy가 형용사고요. B번에 happening 부사죠. LI. 그럼 당연히 정답은 A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happy가 설명하는 건 앞에 있는 목적어인 me를 설명하는 거겠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번. 자, 13번 보시면 day가 주어고요. 자, show가 동사인데, 자, show는 보여주다였죠. 보여주다.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였어요. 좀 치시고. 자,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 2개. 그래서 미라는 목적어 1개 나왔고요. 그 다음 빈칸 두 번째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 써야 되니까 우리 appreciation 정답은 A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appreciation 하면 우리 감사, 고마움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이 나에게 감사함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하는 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성분에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렸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앞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어떤 부분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리뷰하면, 자, 첫 번째로 배웠던 건 가장 앞에서 품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고, 자,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동사인지 정리해드렸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요거 읽어보신 다음에 뒤에 보시면 practice 요거 숙제라고 했어요. 요거 다음 시간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었는데, 자, 문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5가지 성분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고요. 이 성분마다 어떤 영어 단어, 어떤 품사가 등장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거 마무리하시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게 되면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만들 수 있고, 이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해당되는 동사들까지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둘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배운 건 이 형식별 동사,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는 집에 가셔서 꼭 노트에 한 번씩 써보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뒤에 보시면 practice 문제랑 이렇게 actual 테스트 문제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actual 테스트 문제까지 풀어서 채점해서 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아마 아직 배운 게 많지가 않아서 배우지 않은 내용도 섞여 있을 텐데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소위 문제는 이렇게 출제된다 설명해 드리려고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